10배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월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밤사이 뉴욕 증시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오전장 흐름까지 차례대로 한번 챙겨봐야겠죠. 우선 간밤 뉴욕 증시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우려감에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 마감이 됐는데요. 전날 4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던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에는 실망스러운 이 매출 가이던스를 낸 점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8% 이상 급락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오는 3월 4일부터 즉각 부과할 것이라고 폭탄 발언을 내던지게 되면서 나스닥은 2.8% 이상 간밤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도체와 빅테크, 또 양자 컴퓨팅 등 기술주 위주로 투매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한편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오히려 AI 섹터가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이 세 가지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타에 이어서 TSMC도 퓨리오사 AI에 투자를 검토 중이란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이어서 중국 민관이 향후 6년간 AI에 무려 2천조 원을 투자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픈 AI가 최신 AI 모델인 GPT 4.5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히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아지고 있고요. 또 화장품주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어제 토니모리의 호실적과 더불어서 APR의 유럽 시장 진출 소식이 기존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더욱더 플러스 알파를 더해주고 있고요. 또 영상 콘텐츠 이 정오 들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봉준호 감독이 미키 17으로 6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가운데 관련주들, 특히 영화주들 위주로 기대감 모아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보고 오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현재 2.8%, 장 초반 대비해서도 낙폭을 넓히게 되면서 약 3%가량 현재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540선이 위태위태합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 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 역시 동반 매도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하게 매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현재 3%대 낙폭으로 접어들었는데요. 746선, 750선이 붕괴된 코스닥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5거래일 연속 쌍끌이 매도 행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도 이틀 연속 매도 사인을 보내는데 이어서 오늘은 3거래일 연속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지금 이 시각 니케이는 2.8% 이상, 홍콩 항생은 1.4%, 대만의 각권지수도 1.5% 가까이 급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 전반이 동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틀 만에 25원 이상 급등하게 되면서 오늘 장중 1,460원 선을 재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 없는 관세 폭탄이 강달러를 자극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 혼자 대처하시기 참 어려울 겁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아래의 공간에서 저희 전문가님과 SOS 전략 더 많이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또 빠른 대응이 중요한 법이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송 말미에 대망의 탑픽주까지 기대하는 마음 모아가면서 오늘 긴장 놓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 바라면서요. 오늘 장에서의 이 구원자 바로 모셔봐야겠죠.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간 좀 잘 버텨주던 우리 시장이 결국 나스닥의 연속 폭락에 좀 크게 흔들리고 마네요. 예. 이 코스닥에서는 벌써 연기금이 3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포지션을 보자면 오늘은 연기금이 순매도로 결국 좀 장을 마감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러면 지수 하방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요? 예. 이제 추가락은 좀 열어둬야 되지만은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약간 시황이 약간 길어질 수다 줄 수가 있는데 잠깐 이제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우존스의 어떤 차트의 모습은 비교적 양호하게 이제 양호하게 끝났는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게 지선이기 때문에 근데 추세가 사실은 무너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심선으로 바뀌면서 위아래 이제 대칭 운동을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저항이고 사실은 여기서 지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약간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가 하락은 조금 열려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세는 봐야 된다. 모든 것의 기준은 트럼프 당선 직전에 이 가격대가 최종적으로 이제 지지선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우존스는 약간 추가적인 하락, 약세 부분들이 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반면에 이 나스닥의 움직임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움직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이 추세 이탈이 약간 불안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연달아 이제 급락이 좀 됐고요. 운봉이 벌써 5개째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 부분들이 이제 이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오늘이 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은 월말 약세인 경우, 월말이 급락한 경우는 올초에 상승한다. 지금은 2말 3초의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바로 그때부터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 공방전이 약간 펼쳐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선은 무너지지 않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하는데 미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축 이슈의 또 중심인 엔비디아, 테슬라를 안 볼 수는 없죠. 그래서 한번 잠깐 뭐 보면은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의 두 개 종목 테슬라를 먼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은 테슬라도 사실은 굉장히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 부통령 위치를 가지고 있죠. 이때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까지 다 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급락이죠. 그래서 급락에 대한 2단 하락 이게 저점의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2단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는 여기가 저점일 확률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 엔비디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종목을 보시면은 충격이 계속 사실은 왔습니다. 그러죠. 이때도 한번 충격이 딥시크 충격이 한번 오고 이때도 이제 충격이 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뭐냐면은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충격이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격 와서 회복하고 충격 와서 다시 회복하고 추세는 행보 추세로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물론 이 계속 뭐 고점에서 충격이 와서 나중에 진짜 충격이 와서 이렇게 깨고 내려갈 여지는 남겨둬야 되지만은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테슬라처럼 계속 흘러내리지는 않았죠. 그런 점에서 이 엔비디아의 어떤 굳건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 나스닥이 이제 급락하는 부분들은 표면상으로는 관세 관련된 그런 부분 충격 이 부분의 여파가 중국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많이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이 중국의 증시 동향을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은 뭐 중국 증시는 거의 보지 않았죠. 미국 위주로만 봤기 때문에 중국 상해 증시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는 이때 한번 어마어마하게 크게 상승을 좀 해줬죠. 그리고 오랜 동안 박스권 조정을 보여줬는데 근데
서서히 우상향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서 중국이 굉장히 선전을 좀 해주고 있고요. 산업적인 요소를 보더라도 로봇, AI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근소하게 따라잡고 어떤 부분들은 많이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서는 좀 앞서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중국 선전에서의 또 다른 어떤 중국 자체적인 AI 혁명이 나름대로는 그쪽의 또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충격은 화웨이 AI 반도체 자립도가 놀랄 정도로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충격도 이러한 영향권을 발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부분들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여기 보시면은 홍콩 항생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 홍콩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물론 홍콩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 지 오래됐지만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한번 크게 튀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홍콩은 그래도 대중국 견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어떤 그런 부분인데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상해 종합 지수에 대한 선행 지표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패권 다툼에서 우리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미국이 무조건 이길 거다. 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미국 중심 당연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중국의 어떤 이 실물 경제 또는 무역의 파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대등하게 사실은 싸움을 펼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분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AI 패권 다툼에서도 사실은 자동차는 앞서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앞서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로봇, AI 쪽에 현재 상용화에 대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도 오늘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는데 가상화폐는 처음에 이제 중국이 좋아했죠. 막 매집을 시작하고 했는데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처음에는 규제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가 나타나면서 가상화폐 수도를 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가상화폐를 두고 미중 입장이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중국은 현재 민간화폐를 인정을 하지 않고 디지털 현재 위안화 화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금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금이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는데 가상화폐가 급락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미중 패권 다툼에서 중국의 존재를 우리가 무시를 그동안 해왔었다 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각하는 모습이고 또 최근 뉴스에도 중학개미가 깨어났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앞서 있지만은 산업적인 측면이나 이런 쪽의 부분에서는 중국하고 지금 맹추격하는 80% 90%를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업게임이 벌어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좀 다른 중국에 대한 시각적으로 바라보면 조금 더 시장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부분들은 첨단 공정 위주로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AI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AI에 대한 어떤 이 스타트업 기업들 퓨리오사나 뭐 리벨리온이나 뭐 이런 어떤 이 업체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투자들이 상당히 많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 섹터 부분들에 대해서 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 섹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고 엔비디아 충격이 이면은 중국에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첨단 공정 위주로 또 AI 위주로는 계속 성장은 가속화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말씀이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도 지금 시각 SK하이닉스 또 LG 엔솔, 네이버까지 4%대 추락하는 모습 마냥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네요. 이렇게 크게 조정받는 시장 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아래의 공간에서 전문가님과 SOS 전략 더욱더 많이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또 명성이 자자한 저희 정템만의 종목 상담 오늘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 주고 계신데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잠시 후에 방송 마지막에 등장할 탑픽주까지 오늘 여러분의 계좌를 캐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목해볼 종목은 4x4, 위세아이텍, YG플러스, 한빌레이저, 마지막으로 수젠텍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좀 2월 시장을 되돌아보자면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엔터주의 역공이었는데요. 하이브 어도어 사태 이후에 좀 바닥 확인 인식이 꽤 퍼진 건 오래됐고요. 전문가님, 이 때문에 또 한알령 테마에서 확실히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엔터주죠? 예. 아마도 미중 패권 다툼에서 한국을 어떻게 우호적으로 좀 해야 될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다급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호적 제스처가 많이 나오고 있다. 중국 수혜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리스크 현재 어떤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상위 종목군 중에서 이제 4x4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상승의 어떤 탑을 좀 달리고 있죠. 여기서 이제 4x4 부분들 사고박이 사냐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4x4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하고 이걸 유통하고 하는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AI 쪽의 또 성능을 발휘해서 저화질인 그런 것들을 초고화질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히트했던 대장금 드라마 화질이 너무 구리고 사이즈도 안 맞죠. 그런 것들을 고화질로 바꿔주는 이렇게 되면은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겠죠. 4x4가 AI 기능을 가지고 초고화질도 실현이 되는 그런 것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쪽, 메타버스 쪽, 뭐 이쪽 관련된 이제 부분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겠죠. 급등 조정 절반하고 상승 삽방하고 오늘 장대 양봉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격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만약에 오면은 이제 접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테마적으로는 영상 콘텐츠 쪽에 영화 쪽 뭐 이렇게 집중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쪽 한알령 이쪽 관련된 어떤 흐름하고 거의 일치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쪽에 아무래도 이쪽에 포커스를 더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독보적으로 올라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메타버스 쪽의 움직임하고도 연결이 된 뭐 덱스터나 이런 종목군도 약간 순환매로 지금은 움직임이 없지만은 한번 순환매로도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4x4가 엔터지만은 또 AI 쪽으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오늘의 특징주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위세아이텍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AI 쪽으로 올라와줬는데 위세아이텍 같은 경우는 AI, 빅데이터 또 여기다 메타버스
기술력까지 돼서 나름대로 어떤 서비스 어떤 프로그램 판매를 굉장히 활성화를 좀 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 부분들을 시각화시키는 그다음에 다양한 포맷으로 갖추는 또는 리포트 형태로 바꿔주는 뭐 여러 가지 어떤 포맷 형태의 상품을 하고 있고 또 자체 메타버스를 할 수 있는 범용 플랫폼 누구나 여기서 참여해서 도구를 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물론 메타버스가 코로나가 좀 조용해지면서 거의 이제 유명무실 다 거의 망하다시피 좀 했죠. 그렇지만은 AI 시대에 또 도래해서 다시 한번 이게 좀 다시 부활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세 하이텍이 오늘 뭐 급등해줬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조정이 오지 않으면은 뭐 지켜봐야겠죠. 뭐 어쩔 수 없죠. 자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 쪽도 있고 로봇 인공지능 뭐 많은 쪽으로도 좀 포함이 되죠. 아무래도 메타버스 쪽에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AI 쪽의 이제 테마 그러니까 4x4도 AI 테마 사실 영상 콘텐츠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 메타버스지만은 사실은 AI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쪽 그 테마들이 거의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쭉 이제 보시면은 그래도 한번 YG 플러스도 한알령 관련된 뭐 이슈로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3분기부터 블랙핑크 월드 투어 모멘텀들이 많이 있고 토속된 가수의 어떤 시너지 효과 앞으로 한알령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중국 진출 모멘텀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G 플러스 부분들이 흐름이 좀 좋은 부분이고 또 한알령에 대한 어떤 그 해제 이런 흐름들은 한동안 계속이 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변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미중 패권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중국의 약간은 우호적인 또는 중립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사드 보복을 통해 강공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회의 유책을 통해서 자꾸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외교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은 나름대로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로 약간 견조하게 올랐기 때문에 2, 3일 만에 숨고르기가 되면은 YG 플러스도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특징주가 아닌 매수권도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종목으로 한번 계속해서 한번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면은 그 비싼 종목군들이 현재 계속해서 뭐 상승을 좀 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뭐 수젠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좀 들려오는 것들이 있죠. 중국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치명률이 높은 질병 부분들이 돌고 있다 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인데 뭐 오늘 최근 나무수는 신종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을 했다 하는 것 때문에 진단 키트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중국 내 쉬쉬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와 같은 현상인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어떤 풍토병인 어떤 주기적 현상인지는 좀 살펴봐야 되지만은 이런 시장도 약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혹자는 이게 이제 5년 주기로 발병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주기가 끝난 지 지금 5년 시작이 된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해 봄에 확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내비치는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좀 일회성이 아닌 조금 더 유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진단 키트나 뭐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와줬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공포의 심리, 뭐 이렇게 무방비 상태는 아니죠. 두 번째 이제 공격이 만약에 오더라도 이런 걸로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상승률 뭐 상위 종목군 이쪽 수젠텍에 관련된 이쪽에 뭐 섹타를 보시면은 코로나 진단 키트 뭐 종목군들이 크지는 않지만은 나름대로는 좀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진원생명과학 현재 DNA 플라스마 그러니까 그 진단 치료제 백신 이제 올려 물질을 만드는 기업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의 공장도 있고요. 좀 살아나는 어떤 흐름들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영역으로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쭉 보시면은 한빛레이저 종목이 약간 눈에 띕니다. 자, 한빛레이저 부분들은 이 레이저 부분들이 이제 미용에서도 상당히 각광을 좀 받는 레이저 치료기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또 자외선 치료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레이저는 워낙 옛날부터 이제 보편화됐던 기미 주근깨 하면 다 레이저 치료하세요. 이렇게 정성인 것처럼 하지만은 레이저의 상용화 부분들이 반도체나 2차 전지의 공정에서도 상당히 영향이 되고 있고 또 한빛 레이저 부분들이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에 이 반도체 공정 중에서 유리기판으로 되는 유리 홀 가공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에서도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관련된 어떤 그런 업체 부분들은 신규 시장이 많이 열려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유리기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PC 기판을 유리기판으로 바꾸고 다만 여기에 유리기판에 소재 부품 여기 이제 반도체 공정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재 그다음에 부품 그다음에 장비를 공급한 회사가 신기술주의 영역이다. 앞으로 트렌드가 HBM에서 유리기판으로 새로운 어떤 기술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한빛레이저가 이런 흐름을 타고 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격이 좀 낮은 상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매수 영역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은 2차 전지 쪽에 해당이 되지만은 또 유리기판 쪽에도 좀 해당이 되고 또 다방면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빛레이저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빛 레이저까지 자세한 이야기들 살펴봤고요.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 끝나도 함께해 가시면서 더욱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고요. 또 내가 보유 중인 종목, 지금 이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소갈이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명쾌한 SOS 전략 제시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새롭게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급락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저희가 한 줄기 동아줄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은 이렌텍 보도록 할 텐데요. 7,000원에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4.45% 그간 이틀간의 급등세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좀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5,150원 선에 막 지나가고 있네요. 사실 이 이렌텍이 작년에는 분기 적자까지 기록을 하게 되면서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완전한 턴어라운드를 이루어냈죠. 전문가님, 좀 모바일 쪽을 축소하고 배터리 사업을 확장한 게 상당히 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2차 전지 이제 그 휴대폰 배터리팩 시스템하고 뭐 2차 전지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배터리팩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렌텍은 뭐 전자담배 관련된 그런 이슈도 좀 있죠. 같이 이제 배터리도 같이 사용을 좀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의 이제 모멘텀도 좀 있는데 2차 전지 쪽에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용, 그다음에 모빌리티용 그런 충전 플랫폼까지 많이 손을 좀 대고 있기 때문에 터닝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심지어는 로봇 부분까지도 충전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죠. 자,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매수가가 7,000원이고 10% 정도 되는데 약간 많이 물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은 약간 물타기를 약 5% 정도 약간 너무 많이는 아니고요. 이 종목이 뭐 대단한 종목은 또 아니기 때문에 5% 정도만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차트적으로 약간 올라와주고 있죠. 약간 숭고르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흐름이 좀 좋아질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부분들은 이 박스권 요거에 2단까지 올라가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6,800원 이 정도까지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마디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6,800원 선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48,900원 매수가가 좀 상당히 있으시네요. 20%의 저희 비중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시각 한국가스공사 1.97% 약 2%가량 하락하게 되면서 34,8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현재 3거래일간 최대 8.9% 그러니까 9% 가까이 좀 빠지게 된 건데 전국 흐름과 떼어놓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률이 5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에 들어가야 될까요? 예. 지금 아무래도 한국가스공사 부분들은 동해 석유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지루하게 내려갔는데 시총이 한 3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테마적으로 약간 움직여주기는 너무 시총이 약간 무겁다는 그런 부분이고 테마에 휘둘 만큼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밸류가 이렇게 그렇게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진짜로 석유가 또는 가스가 이제 발견됐다 하면은 최대 수혜주가 한국가스공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 부분 또 시간이 걸리고 또 대규모 매장량이 나와야겠죠.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이런 것처럼 한번 슈팅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그런 모멘텀들이 약간 강감 무소식이 좀 해당이 됩니다. 현 정부 적극적인 추진 정책에서 되는데 앞으로의 향후 어떤 그 부분들이 뭐 지금 여론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반반이 좀 있죠. 그래서 앞으로 뭐 그 결과도 뭐 4대 4로 된다 말도 있고 국적으로 엎어진다 말도 있고 아무튼 말이 많은데 그거는 미래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약간 리스크 부분들이 어느 정도 뭐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48,000원이면은 상당히 많이 고점에서 좀 약간 물려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기대 심리 때문에 또 장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은 오 정도는 올라와 줄 수가 있다. 그래서 4만 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좀 파시는 전략들이 이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교체 매매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체 매매하시라는 전략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엑세스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5,500원에 15% 대표적인 진단키트 관련주죠. 지금 시각 역시나 2.73% 유일하게 좀 빨간불 켜주면서 5,640원 선. 이제 본격적인 수익 구간에 들어서긴 한 것 같은데 이후의 향방이 중요하겠죠. 전문가님 또 이번에 새로 발견이 된 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이제 간 관련해서도 문제를 발생을 시킨다고요? 네. 이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자연 발생이라고 많이 알려졌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CIA에서나 이런 데서는 자연 발생이 아니라 우한 연구소에서 인재로 유포가 됐다, 또 사고로 유포가 됐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를 좀 내놓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발견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뭐 유출이 됐는지 그런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들은 좀 사실이기 때문에 풍토평화 좀 되고 그 중에서 특출한 그런 부분의 어떤 부분이 대유행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진단 키트의 대부분 종목군들이 그 병이 와야만이 하는 이쪽으로만 계속 발전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로 질병 예방 키트나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전환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첨사용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유전자 관련된 부분에 어떤 허용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쪽 관련된 질병 예방 쪽도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좀 풍토병적인 또는 약간 센 유행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올 봄에 좀 일어나면은 한 번 정도는 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시면은 되기 때문에 전체 큰 급등, 조정 그리고 오늘 살짝 고개를 들는데 한 번 정도는 좀 이 정도까지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한 번은 올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천 뭐 이 정도 선에서 약간 매도 시점을 좀 잡는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7,000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7,000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의 관점 잡아가시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만 2천원에 10%. 지금 시각 레인보우 로보틱스 약 11% 이게 무슨 일인가요? 굉장히 강한 두 자리대 급락 나오고 있는데 34만 8,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방금 전에 뉴스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이 임원의 대규모 지분 매도 소식이 현재 주가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재 김인혁 부사장이 지난 14일 3만 주를 장내 매도해서 총 124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전문가님,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임원의 대규모 매도 소식이라니 참 엎친 데 덮친 격인 그런 악재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임원 부분들은 내부자 정보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때문에 우혹의 대상이 좀 있습니다. 또 뭐 세력과 연결된 거 아니냐, 내부의 악재를 알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상당히 공교롭게 매도하고 나서 급락이 됐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적으로는 기가 막힌 우연이죠. 뭐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약간은 끝난 것은 아니지만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크게 급등을 했죠. 그리고 쉬어갔다가 한 번 더 올라갔던 전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쉬어졌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도 여기서 급등을 해줬는데 사실은 12만 원이죠. 여기에 약 3배 반, 4배까지는 안 돼, 48만 원까지는 아니지만은 비슷하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2단으로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매도를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뭐 슬금슬금 약간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매도를 좀 단행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다른 뭐 이 로봇 후발주나 이쪽으로 약간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비중을 약간 뭐 줄이시는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넷마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58,000원의 20%의 주가 저희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 상당히 좀 급락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4.96% 내린 42,1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또 게임주가 잘 순항을 해가다가 다시 한번 좀 엔터주에 비해서는 눌리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네요. 예. 넷마블은 의외적으로 좀 많이 빠진 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뭐 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뭐 상당히 나와 있는데, 이 핵심적인 부분들은 게임도 뭐 차별화 열풍, 뭐 최근 기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뭐 경쟁력이 약간 뒤처지는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뭐 안 좋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좀 빠지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이 밸류에이션이 있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게임도 한알령 관련된 그런 수혜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수급적으로 일시적으로 좀 약간 빠지는 어떤 경향이, 또 오늘 지수가 또 안 좋은 경향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 선 뭐 잠깐 보시면은 최고가가 이제 72,000원, 여기서 반토막이 나면은 36,000원 정도 되죠. 36,000원이 완벽한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36,000원까지 내려간다, 뭐 이렇게 보장은 아니고요. 실제 이제 차트의 모습 또 추세로 보시면은 이 추세선하고 이제 등각으로 그어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부분들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저점을 깼으니까 무조건 팔아야지, 전저점 깨면 다 판다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또 지지선이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좀 가지고 이제 계시는 전략들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고점에서 역회된 숄더 또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만약에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최소한 46,000원까지는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5만 얼마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이 정도 선에서는 약간 조정이 오고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마디매매 차원 비중 축소 또는 매도를 하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전략들 뭐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넷마블까지 통쾌한 솔루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의 마이너스 계좌를 복구를 다 해봤으니까요. 이제는 이걸 플러스로 전환을 해봐야겠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탑픽주, 원탑주 지금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이 탑픽주 제가 전문가님께 살짝 힌트를 들었는데 자율주행 쪽 테마와 크게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차근차근 소개해 주시죠.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된 현재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잠시만요. 자, SOS랩이라는 기업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반도체 관련된 부분 또 장세 영향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SOS의 강점들은 자율주행 센서 중에 카메라 쪽하고 외에 어떤 인식 센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 테슬라는 카메라 위주로 들어가고 나머지 업체들은 카메라가 아닌 다른 인식 센서하고 같이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하는 것들이 라이다입니다. 빛을 이제 반사시켜서 하는 그런 건데 라이다를 이제 상용화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고 이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에서도 들어가는 거고요. 또 드론에서도 뭐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방산에서도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이 또는 이런 상용화 부분들이 상당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이제 상승을 해주다가 오늘 장이 안 좋아서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밀리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 손절가는 뭐 사실 12,500원으로 잡았지만은 지금은 약간 수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뭐 이 12,000원 정도로 약간 수정해서 좀 잡고요. 그 다음에 실제 오늘 종가로 일단은 매수가가 좀 되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16,0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6,000원이고 2차 목표가는 2만 원인데 오늘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손절가이란을 바로 터치를 좀 한 건데 약간 요걸 뭐 수정해서 다시 한번 제시를 좀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들은 모바일 쪽도 있고 기존에 많이 좀 있었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칩도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이제 레드오션에 좀 해당이 되는데 라이다 쪽은 새로운 신규 영역이고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갔던 그런 요인 좀 해당이 되고 지금은 이 박스권에 오랜 동안 행보를 약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빨리 조정이 보면은 1월 달이죠. 그러니까 11월부터 어떻게 보면은 2달 상승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1월부터 어떻게 보면은 2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약 2달 정도 행보를 좀 해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장세가 23,000로 만약에 장세가 극적으로 변화가 됐을 때는 주도적 역할을 충분히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SLS를 높게 그동안 계속해서 관심 있고 또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많이 제시됐는데 이때 다시 한번 온바닥이 왔기 때문에 제시를 좀 하고요. 이쪽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SOS랩을 오늘 좀 가져온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의 원탑 종목으로서의 가능성 있는 것이 이제 SOS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원탑주 SOS랩까지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는 종가에 1차 목표가는 16,000원, 2차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는 12,000원에 만나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희 이 다음 장에서 시초가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차기 원탑주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일지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